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사연금 설계 재테크,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 김선우 작가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한테 좀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위한 또 연금을 정확하게 이제 연금액을 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모로 해서 교사로서도 충분히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편에는 이제 목차를 한번 짚어보면서 각 목차별로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김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목차하고 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일단 총 10개의 장과 FAQ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맥락은 앞서 설명드렸던 필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3층 연금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세금과 건강보험료 또는 조기퇴직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1장의 교사가 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은퇴를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주먹구구라 함은 공무원 연금이 요즘 뭐 200만 원을 받는다, 뭐 100만 원을 받는다, 또는 뭐 아예 없는 셈 쳐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을 내가 매달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배부르기 위해서 현재가 너무 배 고픈 꼴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도 잘 살고 미래도 잘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 금액을 보수적이지만, 많이는 아니고 오히려 약간 더 적게 계산하지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최소의 금액을 거기에 집어넣게 되는, 그게 바로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무원 연금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린 거고, 1장의 두 번째 부분은 공무원 연금이 특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책에 이제 보면 공무원 연금을 얼마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교사나 공무원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받지? 라는 그런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저 다 세금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이 더 받는 이유가 먼저 있어요. 그걸 또 지지해줘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수치적으로만 놓고 공무원 연금이 왜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일단 보험료를 국민연금 4.5%를 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개정돼서 더 많이 내게끔 될 텐데,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이제 보험료를 내는데 9%를 내고 있죠. 즉 2배만큼 더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급률이라는 거는 그 낸 거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 연금을 받을까에 대한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1%를 받는다면 공무원연금은 1.7%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배 내고 저기 받는 거는 2배가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2배를 내는데 1.7배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더 받는다라기보다는 덜 받는다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실제로 받습니다. 그게 왜냐면 일단 평균 가입기간 자체가 차이가 돼요. 일단 국민연금 17.4년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 26년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구조 자체가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연금도 더 많이 받는 구조이거든요. 일단 지급률의 절대값 자체가 1.7%라는 것, 일단 절대값 자체도 크고, 그리고 가입기간도 절대적인 재직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낸 돈 대비 더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금액으로만 해도 그렇고, 요 연금 말고도 이제 퇴직금에 대한 것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100%를 다 받는다 치면, 그걸 100%라고 기준을 했을 때 공무원 연금은 퇴직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39%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면, 동일한 재직기간 동일한 월급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약 1억 원 정도의 퇴직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 2층 연금이라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연금과 퇴직금을 다 합쳐서 봐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은 1층이 더 풍부한 대신에 요 퇴직금이 좀 적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낸 돈 대비 좀 적게 받긴 하지만 실제 금액이 큰 이유는 요 퇴직금의 좀 부족분을 좀 보전하기 위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제한 사항도 좀 더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건 수치적인 거고, 그 공무원들, 특히 교사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그 인적 자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들인데, 그 교사들이
안정이 돼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미래와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굳이 교사들의 길을 꺾을 필요보단 응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에서는 교사 연금 설계 기초 지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 연금은 4가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급여라는 게 있고, 퇴직 유족 급여에 있고, 그 다음에 비공무상 장애급여, 그리고 방금 드린 퇴직금 명목의 퇴직수당, 이 4가지가 공무원연금에서 주는 주요한 4가지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으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교사의 특징적인 부분은 단일 호봉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정년 연령이 그 일반 행정직은 60세인 반면에 교사는 62세입니다.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큰 게, 요게 이제 소득 공백기를 조금 더 채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은퇴 설계에서 설계하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교사에게는 당연히 교직원 공제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교직원 공제 혜택이 저축 상품도 있고 대출 상품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그리고 은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3장에서는 처음으로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적정 생활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이라던가 정부의 이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337만 원을 제가 가지고 왔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건 현재 가치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곱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뭐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잡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금액의 30%를 증액해서 438만 원이라는 금액을 목표로 일단 기본으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금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개념이 NH 100세 시대 연구소에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차용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은퇴기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전, 그리고 70대, 80대로 나눠서 60대 때 필요했던 생활비가 그대로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금액은 거기서 더 적어진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무릎에 힘이 있을 때 뭐 어디 다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그러면 총 은퇴 준비금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 요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에게 맞는 은퇴 준비금을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 내가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연금 준비는 요 3층 연금 체계를 이용해서 보통 대부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요 3층 연금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적인 그런 도구인데, 연금 재원을 빼먹지 말고 하나하나부터 체크하고 빠지지 않게끔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렇게 3단계로 연금을 구성을 주로 합니다. 그럼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 2층을 공무원 연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외에도 교직원에게만 해당되는 혜택, 교직원 공제를 이용해서 3층 연금을 꾸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이제 교사들은 따로 퇴직연금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기업에 이제 1, 2층을 합친 게 이제 공무원연금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그 1, 2층을 모두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연금에서 매달 받는 연금액만으로 요 1, 2층을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2층의 본질은 근로보상이에요. 재직 기간에 대한 보상의 금액으로 주는 게 이제 2층인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퇴직수당이 바로 그 2층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퇴직수당을 퇴직 이후에 보상으로 생각하셔서 그걸로 뭐 차를 구매하신다거나 여태까지 못했던 걸 뭐 이루고자 하는 일로 쓰시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본질은 그걸 2층에 해당되는 연금으로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 개념을 그래서 저는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퇴직 수당에 그걸 연금화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름을 따로 붙인 게 퇴직수당연금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있는 단어는 아니고 여기서만 만든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1층에는 수령 예상 금액 계산할 때 1층, 2층을
그냥 공무원 연금이라고만 뭉뚱그려 생각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연금을 통해서 수령 예상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것까지 뺐을 때 이제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규정공제나 연금저축으로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층, 2층 연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백워드 재테크, 잘잘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연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간 왜 연금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없었냐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그 계산식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0년, 2016년을 기점으로 세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3기간에 있는 계산식만 보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요 재직 임용 기간이 언제느냐에 따라서 그거로부터 재직 기간은 각각의 계산식 기간별 계산식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시는 2010년 이전에 임용되신 선생님들은 요 세 가지 계산식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별로 정확한 연금액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서는 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어놨습니다. 단순히 제 그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떠나서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인이 30-4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연금을 믿고 노후 준비를 최소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가서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스스로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 책은 5장, 6장, 7장 요 부분은 그런 설득의 과정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넣어놨고 대신에 요번 지금 돈 CF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층 연금, 즉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는 어려운 말로 처음에 되어 있죠. 용어부터가 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 평균 월급의 소득 대체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평균 월급이라 하면 내가 여태까지 퇴직 전까지 일한 월급을 평균 내는 것, 즉 200만 원 1년 차 때 받고 퇴직 직전에 10만 원씩 오르다가 예를 들어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를 전부 다 더해주고 그 기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월급이 되겠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그것만 곱해주면 내 월 연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왜 계산이 안 됐었냐라고 하면 이 평균 월급을 계산할 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넘나드는 그런 계산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런 수치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선 그 수치를 가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그 가정을 안 하는 거죠. 가정 안 하고 계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봉급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그래서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한 봉급과 그리고 그거에 맞춘 여러 가지 수당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수당들을 집어넣어서 평균화시키면 바로 그게 나의 평균 월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예시로 9호봉부터 가호봉, 5호봉까지 해서 36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 월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놨습니다. 맨 오른쪽에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그 재직기간별로 이제 평균화시키면 평균 월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한 평균 월급의 지급률, 재직기간, 말이 어려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소득 대체율만 바로 구해주면 그게 바로 원하는 계산하고자 하는 연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표는 재직기간 10년부터 36년까지 재직했을 때의 각 퇴직 연차별로의 연금 수령액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금 수령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현재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36년이 375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375만 원이지만 나중에 30년 지나면 저게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값어치를 다 반영한다는 거죠. 여기 표에 보면 이제 36년 재직하시면 375만 원이고 30년 하시면 29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2025년에 임용하신 분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제 책을 보시면은 이제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로 요 연금 조견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방금 같은 그런 간단한 방식이 아니라 1, 2, 3기간의 모든 방식이 그때 당시의 수당들, 수치들을 다 적용해서 만든 가장 FM들로 만든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용 연도와
그리고 원하는 퇴직 연차를 찾으시면, 퇴직 연도를 찾으시면 지금 가치의 현재 가치의 이제 금액을 찾으실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연금 그리고 은퇴를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내 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기간적으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서 수월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2층, 즉 퇴직 수당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퇴직 수당은 더 쉬워요. 뭐냐면, 이것도 쉬운 용어로 제가 바꿔서 설명드리자면, 최종 월급, 즉 내가 퇴직 직전에 받는 그 최종 월급에 재직기간을 곱해주는 것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이라면, 거기에 약간 39%로 감액을 하면 그게 지급률이라는 여기서 뜻인데, 그렇게 하면 퇴직 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구했던 최종 월급들을 여기에서 표를 통해서 확인하신 이후에 여기에 재직 기간과 각각의 지급률을 곱하면 그때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이층 연금인 퇴직 수당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기업과 제가 비교를 또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 33년 근무했을 경우에 최종 월급이 834만 원이라면 사기업 근로자는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1억 700만 원, 이게 바로 39%로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 공무원들 이제 명예퇴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명예퇴직도 마찬가지로 봉급의 34%에 정년까지 자녀 월수 최대 90개월까지인데 요걸 곱하면 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연금 조견표의 이제 다른 시트에 퇴직 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을 합쳐놓은 금액도 그 파일에다 넣어놨어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인 1, 2층 금액, 즉 내가 수령할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걸 빼고 나면 이제 내가 저축해야 되는 3층 연금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서야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합리적으로 은퇴 준비 자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3층 개인연금에서 교직원 공제와 연금 계좌로 꾸리시기를 권해드리는데, 교직원 공제는 중요한 게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품이고,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수익성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게 권해드리고 있고, 보수적으로 잡자면은 교직원 공제를 좀 더 높이시면 되겠고, 공격적으로 하시고자 하면 연금저축펀드의 비율을 더 높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3층을 모아가시면 큰 틀에서의 은퇴 설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수당,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 이제 계산이 되면 나머지 이제 내가 이제 살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게 조금은 여유있게 이제 살아갈 필요도 있고, 여분 자금이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삼청연금을 교사로서 어떻게 또 추가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게 계산이 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은퇴를 설계하면 되는데, 피치 못하게 조금 더 일찍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더 갑자기 늦춰진다거나, 또는 내가 준비해야 됐어야 되는 그 금액을 다른 이유 때문에 준비 못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조기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조기퇴직연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퇴직연금을 좀 더 일찍 받는 거예요. 대신에 약간의 페널티는 있습니다. 뭐냐면 1년마다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의 5%만큼을 감액해서 받게끔 되는 거고, 이게 최대 5년 일찍 받아서 25%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5년 동안 감액하고 받다가 5년 후에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원래 받는 금액으로 받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 그대로 쭉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총 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들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때를 조심하라고들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그 시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의 다른 시각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경제학에서도 나오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배고플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과 배부를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의 그런 즐거움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크기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그 즐거움은 줄어들더라 라는 건데, 저는 요 소득 공백기를 생각해 보면
소득 공백기는 참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 공백기, 즉 요즘에는 퇴직과 퇴직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빈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고파서 겨우겨우 사는 것보단 미래에 조금 더 감액될지언정 조금 더 일찍 받는 것이 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 부분을 원래 가불해 온다고 저는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유식하게 좀 대출과 상환의 관계처럼 저는 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뭐냐면 요거는 미리 95% 즉 1년을 감액을 하면 95%로 평생을 받게 되는데 원래는 65세부터 받았어야 될 것을 64세부터 95%로 감액된 걸로 받는다 치면 사실은 1년만 그렇게 받고 2년 차부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년 차에 원래라면 받지 않았을 금액을 1년 동안 가불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95%를 12개월 동안 먼저 받게 되니까 원래 연금의 1140%를 미리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때 받아야 될 때부터 5%씩 감액이 되는 거를 요 미리 받은 걸로 상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28개월 즉 19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19년 될 때까지는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런 수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수치들만 간단히 계산해 봤을 땐 약 19년 동안은 이 미리 받은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년까지는 사실 큰 손해라는 것도 아니고 요 19년 이후부터가 실제적으로 5%씩 계속 덜 받게 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건데 요 19년이라는 것 그리고 밑에 이제 5년까지 내려가 보면 결국 15년 동안은 최소 15년 동안 유리한 구간이 된다는 건데 저희가 65세부터 시작을 해서 60세에 먼저 받는다. 그럼 15년을 더하면 75세입니다. 75세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퇴기를 60대, 70대, 80세로 계산했을 때 70대는 원래 필요한 금액의 7, 80% 금액만 있어도 사실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25%를 좀 감액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다른 분들께서 우려해 주신 것 맞습니다.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거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사분들, 교사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설계 재테크. 정말 이게 실제로 퇴직연금, 또 퇴직수당, 또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노후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내 예상 연금액을 이렇게 산출해 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내 삶과 그리고 이제 은퇴가 시작되었을 때 내 어떤 그 연금 생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진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말 좋은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우리 이제 돈 셰프 가지고는 이 충분한 설명은 이제 덜 되겠죠. 그래서 책을 꼭 사보시면서 우리 교사님들은 교사로서의 어떤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 노후는 뭐 어떤 직업보다도 더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김선우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